며칠 전 진료실에서 한 남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올해 72살이신 분으로 수년째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앓고 계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늘 무표정하고 약에 지친 듯한 말투로 제게 상태를 설명하곤 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한결 밝아졌고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약을 안 먹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무슨 변화가 있으셨어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이 덕분이에요.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평범한 채소인 오이? 그 시원하고 수분 많은 채소가 무슨 대단한 효능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분은 진지했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약에 의존하는 삶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복용 시간, 부작용, 갑자기 떨어지는 혈당과 어지러움, 밤에 잠들기 어려운 불안감까지. 그래서 인터넷에서 식이요법에 대해 찾아보다가 오이요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자는 마음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오이를 일정량 섭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이를 먹은 게 아니라 먹는 방식과 시간, 곁들이는 재료까지 신중하게 관리했다고 합니다. 3주쯤 지나면서 몸에서 신호가 왔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가벼워졌고 식후 혈당이 안정되었으며 혈압도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재는 혈압 수치도 평균보다 낮아졌고 무엇보다 복부 팽만감이나 손발 저림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수치가 확연히 좋아졌고 주치의도 약을 줄여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솔직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이라는 흔한 식재료가, 그것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하나가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다니.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식단표와 식사일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일지를 분석하면서 제가 모르는 사실들을 하나씩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오이의 섭취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생으로 먹는 게 아니라 공복 상태의 식초나 들깨가루와 함께 섭취하거나 가볍게 데쳐서 저염 간장과 함께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섭취 시간도 식사 전 30분, 간식으로만 정해두고 다른 음식과 섞지 않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또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 방식을 적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반응은 달랐고 어떤 분은 큰 차이를 못 느끼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분 함량이 많아 이뇨작용을 돕고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폴리페놀 성분까지. 오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고령자의 대사 건강을 위한 훌륭한 자연 치료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오이가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섭취 방법,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매일 약을 복용하시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내용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 혹시 전라남도 고흥이실 수도 있겠네요. 아래 댓글란에 숫자 1과 함께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기억하고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오이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건강의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3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수면제, 진통제까지. 처음엔 하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됩니다. 어느새 약통이 작은 서랍처럼 커져 있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약을 빼먹을까 불안해서 외출도 꺼리게 되고 자꾸 졸리거나 속이 더부룩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68세 여성 환자분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동네 마트에서 일을 하시며 누구보다 부지런했던 분이었는데 퇴직 이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하루 한 알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수치가 조절되지 않자 약이 늘었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른 약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하루에 총 7알을 복용하게 되었고
어느 날은 약을 먹고도 현기증이 심해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그냥 약에 의존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제 몸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도 불안하다는 그 감정. 분명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정확한 진단하에 약은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에만 의존하는 건강관리입니다. 본인의 식생활이나 습관은 그대로인데 단지 약으로 수치를 눌러놓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식습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식물성 식품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와 고혈압은 식습관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단순히 짜게 먹는 습관만 고쳐도 혈압이 내려가는 분들이 있고 저녁 늦게 과일을 끊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무엇을 줄여야 할지는 알지만 무엇을 더해야 할지는 모른다는 점입니다. 단식이나 금식처럼 뺄 것만 강조되고 몸에 좋은 것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몸에 부담 없는 자연식품 중에서도 오이는 어르신들께 정말 잘 맞는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오이는 소화에 부담이 없고 수분이 풍부하며 이뇨작용으로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칼륨이 많고 당분이 거의 없어 혈당 상승 위험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먹는 오이가 아닌 건강을 위한 오이 섭취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오이를 반찬처럼 곁들여 먹거나 무의식적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약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섭취하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이 오이를 약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환자 한 분은 아침에 오이 한 개를 생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오후에 혈압 수치가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오이를 먹었다가 아니라 식사 전 30분에 일정량을 정확히 섭취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섬세한 차이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채소 한 조각이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되면 약을 줄이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놀라운 힘이며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생력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일 약을 먹고 있지만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시선을 뺄 것이 아니라 더할 것으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오이를 먹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 그리고 흔히 저지르는 섭취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오이 자주 먹는데요. 그런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이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먹는 방법이 효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오이를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먹는다면 오히려 효과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선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식사와 함께 오이를 먹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이나 볶음밥 같은 기름기 많은 음식과 함께 오이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이의 수분과 식이섬유가 소화를 도울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지방과 함께 섭취할 경우 위산 분비를 방해해 더부룩함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오이의 칼륨 성분은 단독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지만 짠 반찬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배출 효과가 떨어져 혈압 조절 효과도 약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늦은 시간에 오이를 먹는 것입니다. 특히 밤늦게 야식처럼 오이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이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밤에 섭취하면 이뇨작용이 활발해져 수면 도중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깊은 잠을 방해받아 오히려 다음날 피로가 누적되고 혈압이나 혈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오이를 짜게 조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이소박이나 오이무침처럼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절이거나 양념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조리법은 오이의 본래 기능을 해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짠 양념이 오이 속 칼륨과 수분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뇨작용이나 혈압 조절 효과가 줄어듭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매우 안 좋은 방식이죠. 또 매운 양념이 소화기관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공복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오이를 먹는 것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 식사 대신 오이만 2에서 3개씩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이는 찬 성질의 채소입니다. 공복에 과하게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복부 냉증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손발이 차거나 위가 약한 분들에겐 더 조심해야 합니다. 5번째 실수는 효과를 급하게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이를 3일, 5일 먹고도 수치가 그대로라며 금방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변화를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물은 바로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식이요법은 체질을 서서히 바꾸는 과정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체내 대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남성 환자 한 분도 처음엔 효과가 없다며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 섭취 시간과 양, 섭취 전후 식단까지 조정해서 다시 시도해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3주를 실천한 후 혈압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식후 혈당도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오이라는 채소는 먹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단지 오이를 먹는다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라는 3가지 조건을 정확히 맞춰야 우리 몸이 오이의 효능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를 보기 위한 정확한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수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직접 검증한 오이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먹어라가 아니라 왜 그 방식이 효과적인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만약 지금 약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한 오이 섭취법, 즉 오이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그냥 반찬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일정한 방법과 시간, 조합을 지켜 먹으면 약에 가까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년간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께 적용해보며 개선 효과를 직접 확인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오이를 섭취하는 최적의 시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특히 점심 식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점심은 하루 중 대사 활동이 가장 활발할 시간이며 위장의 소화력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오이를 섭취하면 수분과 칼륨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고 식후 혈당 상승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섭취량입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의 오이 1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아도 위에 부담이 가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가능하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3번째는 섭취 방법입니다. 생으로 먹을 경우 얇게 썰어서 식초 1 작은 술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는 혈당 상승을 늦추는 역할을 하고 위장의 소화효소 분비를 도와 오이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특히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처럼 순한 종류가 추천됩니다. 너무 신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들깨가루 1숟가락을 함께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날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가볍게 데쳐서 드셔도 됩니다. 끓는 물에 10초 정도 담갔다 빼는 식으로 데치면 찬 기운은 줄이고 소화는 쉬워집니다. 데친 오이는 들기름 몇 방울과 함께 묻혀서 반찬처럼 드시면 부담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4번째는 섭취 시 주의할 음식 조합입니다. 오이를 먹은 후에는 자극적인 음식이나 단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념치킨, 떡, 과자, 인스턴트 라면 등은 오이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부, 다시마, 현미밥 등은 함께 먹었을 때 상호작용이 좋아 더욱 안정적인 혈당 및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이 치료법은 단기간에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적어도 3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2주차부터 수면질이 좋아지고 소변량이 증가하며 얼굴이 맑아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3에서 4주가 지나면 아침 기상 시 혈압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도 일정하게 유지되며 피로감이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치료법은 특히 아침에 붓기가 심한 분, 식후 졸음이 심한 분, 약을 줄이고 싶은 분들께 잘 맞습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에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생오이보다는 데친 오이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 처음엔 하루 반 개에서 천천히 늘려가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한 개. 너무 단순한 식품이라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몸은 단순한 재료에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이 실험을 반복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진심을 알아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식,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 접시의 오이가 약보다 강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점심 전 오이 한 개를 식초와 함께 드셔보세요.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몸의 주인이 되어간다는 그 느낌이 여러분께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오이요법을 실천한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수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나 연구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생생한 변화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오이 섭취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에게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분은 76세 남성 이정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있었고 아침에는 혈압약 1정, 식후에는 당뇨약 2정을 복용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늘 피곤하고 다리가 저리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셔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제 진료를 받으러 오셨고 기존 식습관을 바꾸는 대신 오이 치료법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분은 처음 2주 동안 하루에 오이 한 개씩을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며 식사는 가능한 저염식으로 유지했습니다. 2주 후 처음 검사했을 때 식후 혈당이 이전보다 18포인트 낮게 나왔고 수축기 혈압은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밤에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자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주치의와 상의하에 당뇨약 중 1정을 중단하게 되었고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혈압약도 반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 다른 예는 69세 여성 김명순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신장 기능 수치가 불안정해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붓기 때문에 종종 병원에 들렀습니다. 약은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지만 개선 속도가 더뎠고 무엇보다 부종이 심한 날엔 외출조차 꺼려졌습니다. 그런 김 어르신께도 오이 섭취법을 권해드렸습니다. 김 어르신은 생오이는 속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데친 오이를 식초와 들깨가루에 묻혀서 점심 전에 드셨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기대 없이 시작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발등과 손가락의 붓기가 조금 줄어든 것을 느끼셨고 보름째 되는 날엔 체중이 1.2kg 줄었습니다. 이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혈액 검사를 받으셨는데 신장 기능 수치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에 근접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이어트는 못해도 이런 방식이라면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에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82세의 고령이신 남성 환자 한 분은 치매 초기 증세와 함께 혈압이 불안정해서 보호자와 함께 오셨습니다. 이분은 약 복용도 힘들어하셨고 식사도 편식을 하셨기에 오이 섭취도 간단히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과 함께 방식을 조율했습니다. 아침에는 오이즙을 사과와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로 드시고 오후에는 데친 오이와 삶은 달걀을 곁들여 드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 후 보호자분께서 전화로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요즘 말을 더 또렷이 하세요.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TV 프로그램도 끝까지 보시려 하세요. 혈압 수치는 물론 뇌 활동도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치매는 단순한 식단으로 완치되진 않지만 신체 기능이 안정되면 전반적인 생활질도 향상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대와 건강 상태를 가진 분들께 적용했을 때 오이 치료법은 단순한 식재료 섭취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수면의 질 향상, 부종 완화, 혈압 및 혈당 안정, 약물 위존도 감소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도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병원비나 건강식품에 수십만 원을 쓰지 않아도 슈퍼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오이 한 개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저는 너무도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오이라는 채소가 가진 가능성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이 치료법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과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건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동일한 효과가 있진 않기에 내 몸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이 치료법의 효과와 실제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탄과 동시에 그럼 나도 바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소화기 계통이 약한 분들 또는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오이 치료법을 적용할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장 기능이 약한 분입니다. 오이는 성질이 차고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위가 예민하거나 자주 속이 쓰린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오이를 먹는 경우 오히려 위산 과다로 인해 더부룩함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가볍게 데친 후 식사와 함께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혹은 식초 없이 드시고 들깨가루나 참기름을 곁들여 위에 자극을 줄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신장이 약한 분입니다. 오이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체내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만성신부전, 단백뇨, 투석 치료 중이신 분이라면 오이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입니다. 오이 자체도 가벼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뇨제와 중복될 경우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과 함께 오이를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하루 1개 이하로 제한하고 혈압과 컨디션을 꾸준히 체크하며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 체온이 낮거나 냉증이 심한 분입니다. 손발이 차고 여름에도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찾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이의 찬 성질은 냉증을 더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데쳐서 섭취하고 하루에 반 개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은 오이와 함께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를 곁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입니다. 오이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채소지만 특정 약물, 예를 들어 항응고제, 이뇨제, 스테로이드 제제와 함께 섭취할 경우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칼륨 변화나 수분 조절의 문제는 약물 효과를 예기치 않게 바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약을 장기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이를 아무리 잘 먹어도 기본적인 식습관이 불균형하다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오이를 먹지만 저녁에는 짠 반찬에 국물까지 먹는다면 낮의 노력이 저녁에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 치료법은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끝으로 오이를 섭취하면서 몸에 어떤 변화를 느꼈을 때는 반드시 그 신호를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소변을 자주 보거나 평소와 다른 피로감, 손발 저림, 속쓰림, 복부 냉증 등이 나타난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정직하며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오이 치료법은 정확히 알고 내 몸에 맞게 적용하면 분명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몸의 반응을 체크하면서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그 어떤 방법보다도 내 몸의 느낌과 직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오이 치료법을 하루 일과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구체적인 식단과 루틴을 예시로 들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실천이 쉬워야 지속할 수 있고 지속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게 바뀌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이 치료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순히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일과 속에서 오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하루의 예시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기상 후에는 빈속에 바로 뭔가를 먹기보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10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보내신 다음 오이를 섭취합니다. 이때는 중간 크기의 오이 반 개 정도를 얇게 썰어 식초에 살짝 담가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데친 오이에 들깨가루를 뿌려 함께 드시면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오이를 드신 후에는 본격적인 아침 식사 전까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간단한 산책이나 가벼운 정리활동을 하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후 아침 식사는 나트륨이 적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예를 들어 현미죽, 삶은 달걀 반개, 데친 야채 등이 이상적입니다. 오전 중에는 물을 자주 마시되 너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보리차나 생강차를 추천드립니다. 이뇨작용이 증가하는 것을 부드럽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찬 분들은 꼭 따뜻한 차와 함께 하셔야 오이의 찬 기운이 몸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는 하루 중 가장 풍성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점심 전 30분에 오이 반 개를 추가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생오이를 드셨다면 점심에는 데친 오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친 오이는 된장과 함께 무쳐 먹거나 김에 싸서 간단하게 반찬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짠 양념보다는 들기름과 참깨, 살짝 간을 한간장 등으로 맛을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심 식사에는 단백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생선구이, 두부조림, 닭가슴살 등 기름지지 않은 단백질 식품이 좋고 김치나 젓갈류는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오이의 효과를 해치지 않습니다. 현미밥이나 비릿밥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유지되고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오후에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장 졸리거나 피곤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때에는 간식을 먹기보다 따뜻한 차 한 잔과 가볍게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더 효과적입니다. 혹시 허기가 진다면 오이와 사과를 섞은 스무디를 마셔보세요. 사과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고 오이와의 궁합도 좋습니다. 단, 절대 꿀이나 설탕은 넣지 마시고 가능한 자연 상태로 갈아 드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이를 꼭 드시지 않아도 괜찮지만 오이즙을 소량 섭취하거나 오이 물김치를 약간 곁들여 먹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 늦은 시간에 수분 섭취가 많아지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저녁에는 섭취량을 반 개 이하로 줄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취침 전에는 따뜻한 족욕이나 복부 온찜질을 하여 오이의 찬 성질로 인한 냉증을 완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이 치료법과 함께 따뜻한 생활 루틴을 병행하면 더욱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오이 한 개 이내의 섭취량을 정해 시간대에 따라 나눠서 실천하면 오이의 효능을 극대화하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루틴을 억지로가 아니라 내 생활에 맞춰서 조정하는 유연함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반 개부터 일주일에 3일만 또는 식전에만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이 치료법에 대해 7회에 걸쳐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이 완전한 대체의학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몸이 다시 회복력을 찾도록 돕는 훌륭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도 줄이고 자신감도 회복하고 삶의 활력도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여러분도 내일부터 시도해 보시겠어요? 아주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7편에 걸쳐 오이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채소로만 여겨졌던 오이가 어떻게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많은 사례와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오이 하나로 건강이 바뀔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천해 본 분들은 몸이 직접 답을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오이 치료법의 핵심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식단이 아닙니다.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식재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하지만 아무나 꾸준히 하지 못하는 실천. 결국 건강을 바꾸는 건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것을 꾸준히 지켜내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오이 하나만으로 모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고 식생활은 그대로인 상태로 지내는 것보다 작은 습관이라도 바꾸려는 노력이 훨씬 더 강력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이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아침 한 조각의 오이,
점심 전 한 접시에 데친 오이,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 그 변화의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몸을 돌보는 순간 몸도 우리를 다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수치나 숫자보다 더 먼저 여러분의 표정과 기분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보며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나아가신 겁니다. 내일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그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눠주세요.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체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순서대로 다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각각의 영상이 하나의 단서이고 전체를 통해서야 비로소 완성된 그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정성껏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혹시 오늘 하루 내 몸을 위해 무언가 따뜻한 걸 해주셨나요? 오늘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산책, 그리고 오이 한 조각, 그것만으로도 건강한 인생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매일을 평안하게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세요.